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호남 공세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결정짓는 승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료인 일부를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아파트 한 채가 8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37곳이었습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으로 1조 원을 확보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전국 속에서 대선을 향한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도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의 경선 결과가 전체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갑니다. 사실상의 경선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호남의 반문 정서를 딛고 대세를 확산시켜야 하는 문 전 대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의 득표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 경선에 또 다른 어떤 이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손학규 의장의 통합 선언으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천정배 두 전 대표와 손 의장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경선 룰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선택을 받아야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 의장은 통합선언 직후 곧바로 호남선을 탔고 안 전 대표도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를 다시 찾습니다. 천 전 대표 역시 일주일 동안 호남을 누비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를 결정짓는 승부처가 될 호남에서 대선 주자들의 민심 잡기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시작은 요란했지만 마무리는 다소 초라했습니다. 광주 지역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얘기인데요. 경찰이 의료인 일부만을 입건하고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의혹 해소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약품 도매업체에서 압수한 이른바 리베이트 장부에서 돈 거래가 발견된 사람은 의료인 등 모두 11명. 음성적 리베이트가 구체적인 장부 형태로 발견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한 달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 4곳에 대해서는 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사이에 거액의 차용금이 오갔을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이냐 리베이트냐의 문제를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진화된 리베이트의 수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 간부 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내부 감찰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완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던 다문화 가정의 가정이 자녀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현관부터 방문 틈새들이 비닐과 종이 테이프 등으로 모두 막혀 있습니다. 44살 최모 씨가 11살 딸, 6살 아들과 함께 완도군 완도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이들이 발견된 안방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 3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인데 애기들 둘이 있는데 자꾸 집 나간 지가 좀 자주 있었고 이틀 전에 또 싸우고 그랬는데. 경찰은 사흘 전 최 씨가 친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집을 방문했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부인과 불화를 겪어온 최 씨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며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집안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눈치 보면서 키워야 될 텐데 이런 걱정.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최 씨가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은 중국계 업체이거나 금호그룹 둘 중 하나입니다. 인수전을 위한 양자 대결에서 금호 박삼구 회장이 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그룹 재건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로 누가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조 원의 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7년 전에 내줬던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선 협상 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보다 단돈 1원이라도 높은 가격을 써내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1조 원 안팎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맞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특수 목적 법인이나 계열사를 통한 자금 동원을 차단시켜놨습니다. 오로지 박 회장 개인 돈으로만 인수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맞상대인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자금 마련 방법이나 구체적인 인수 계획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실제 인수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최고값은 8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남구 봉선동 A아파트 187제곱미터형이 8억 9천만 원에 거래돼 광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광주에서 7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모두 37곳으로 지난 2011년 한 곳에 비해서 고가 아파트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남해안권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남북권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산적한 남해안권 현안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다자 간에 이런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나름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남해안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가지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남해안권의 수건 과제인 익산여수간 전라성 고속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남북권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지방 분권형 개헌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분권이 잘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남이 이제 지역의 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공동 모색하는 남북권 상생의 동반자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나가요? 어떤 게? 네. 땅콩, 요거 땅콩, 호두, 호두, 밤,
대추, 요거 강낭콩. 1년 12달 그 액미기를 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로 먹는 거예요. 옛날 전통으로. 먹어봐. 저 어머니 하나. 저희 회사 근처 양동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이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말라면서 잣과 날밤, 호두 등 딱딱한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습이 있죠. 이른바 부럼 깨물기. 애군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겨울 끝자락에 이제 비타민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를 부럼 먹음으로써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견과류에는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정월 대보름에는 찹쌀과 수수, 차조, 팥, 콩을 넣은 오곡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풍년을 기원하고 가정에선 애군을 쫓고 안녕을 바라는 의미에서 먹는 것이죠. 고사리와 가지, 시래기 등 제철에 수확해서 말려둔 묵은 나물 9가지를 이렇게 볶아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한 해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인데요. 1년 내내 부지런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올 정월 대보름에는 다양한 음식들로 건강도 챙기고요. 그리고 한 해 안녕도 기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전일빌딩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가 작성한 전일빌딩 시설 현황 검토 보고서만 있을 뿐 안전을 점검한 결과 D등급이라는 내용은 보고서에 없었는데도 전일빌딩 임차인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D등급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임차인들에게 보낸 광주도시공사를 기관 경고하고 직원 3명에겐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밤 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출근길 기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밤부터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 9시를 기해서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우리 지역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도 내리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광주가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1도로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영광과 보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영하 6도, 담양이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대부분 지역 0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영하 1도, 보성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낮 기온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가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시국을 진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정치 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은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체제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산대 장은주 교수는 호남이 반패권주의보다는 보편적 민주정치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